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4.6으로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둘째 주 83.2를 기록한 뒤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된 5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재추진 기대감에 도심권만 한 주 전보다 1.8포인트 오른 83.2를 기록했지만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는 등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1.1%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도 593건으로 15%에 달했습니다. 자치구별로 서울 강서구의 전세 거래 694건 중 53.3%가 깡통주택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 절벽 지속과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 시장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일 서울시 서대문구가 지역 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운영하는 건 서대문구가 처음입니다. 첫 안건은 홍은동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심 권역의 경우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노도강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과 강서구 화곡동의 이른바 깡통주택 속출까지 시장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주시하면서 시장 대응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7강역 중심지 중에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창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용산개발 호재가 나오면서 문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정말 꼭 주목해야 하는 곳들만 쏙쏙 골라서 챙겨주셨네요. 저희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도봉구 창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또 4호선 교차하는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면요. 4억 1천만 원에서부터 4억 3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우선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요. 최강역 중심지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 지금 창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창동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학군이라든지 백화점, 관공서 등 편리한 인프라들을 손쉽게 누려볼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동은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낙후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기도 하지만 그 주변 지역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창동 지역에 많이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GTX C 노선과 KTX 노선이 연장으로 이제 이 창동역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강남까지 15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지시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 또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부터가 이미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봉구 창동, 입지는 어떤지 입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도봉구 창동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노원역에는 지금 7호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1호선, 4호선, 7호선을 이용해서 도심 어느 곳으로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창동역에는 GTX C 노선과 KTX 노선이 이제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강남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분 이내로 이제 강남까지 도달하실 수 있겠는데요. GTX C 노선은 추후 조금 있다가 호재에서 제가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군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고요. 노원역에는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인 가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지역은 창동역 주변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대형마트라든지 영화관, 백화점 인프라,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이용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로서 지금 상업 첨단 업무 시설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입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이제 창동 지역으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고수입의 일자리들이 많이 이 지역으로 이제 생성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창동역 주변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요 색깔의 이제 집들이 전체적으로 분포해 있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이제 개발이 되는 거는 역 주변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이제 사업들이 많이 밀집돼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주변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들이 고층의 신축의 아파트로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지역에 있는 개발하는 그 시기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변으로 또 그 기간 동안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집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호재들이 지금 창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항상 역세권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도봉구 창동이야말로 역세권 주변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투자 포인트에서도 재개발 압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지역 어떤 개발 호재들 품고 있을까요? 창동 같은 경우에는요, 7강역 중심지 중에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 창동 지역 자체를 되게 개발을 하려고 서울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질비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문화시설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착공은 했고요. 23년도에 완공 예정이고요. 2만석 규모의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관광객들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창동 지역이 만약에 이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밑이 지금 용산이거든요. 용산이 국제 업무지구로 이제 탈바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창동에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간 2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진행이 중인데요. 지금 이 문화사업뿐만 아니고 이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11개 정도의 뭐 CGV나 메가박스처럼 대형 이제 영화관들이 이쪽 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화사업뿐만 아니고요. 창동 차량기지 그리고 면허시험장 부지도 이쪽 부지로 이제 이전이 검토되면서 제2의 코엑스 규모의 비즈니티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바이오 메디컬 복합단지 그리고 의료 R&D 센터 그리고 대형 병원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이 지역으로 밀집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대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창원 문화시설 그리고 산업단지 업무시설 그리고 대형 유통단지까지도 이 지역으로 밀집돼서 들어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창동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GTX 신호선입니다. 이 GTX 신호선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이랑 양재, 강남에 두 가지의 역을 지금 이제 창동에서 가게 되는데요. 삼성역까지 한 15분 정도 거리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동 인구도 많고 거주 수요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역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양재역에서 약간 의아하실 수 있으십니다. 양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서울시가 우리 양재에다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사업을 많이 추진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거주 수요도 늘어날 거고 유동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거야. 그래서 양재에는 더 많은 역이 필요해라고 해서 이제 양재가 들어간 건데요. 같은 선상에서 창동을 보시면 됩니다. 동북부 지역에서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동은 유동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거주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질 거야라는 의도에서 지금 창동역을 이제 둔 거기 때문에 창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개발을 많이 해줄 것이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KTX까지도 이쪽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1호선, 4호선, KTX, GTX 신호선까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창동, 동북부의 교통의 요충지로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활약상이 훨씬 더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TX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선도로죠. 동부 간선도로도 지하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일부는 개통이 됐고요. 23년도에 이제 전체 개통을 하겠는데요. 강남, 삼성동까지 이제 이어지는 간선도로입니다. 물론 지하화가 된다면 교통의 흐름량도 굉장히 좋아질 전망이지만요. 그뿐 아니고 수변공원이 위쪽으로 지상 쪽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요.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본 계획에서 수변공원 위주의 도시 계획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편하겠다는 이제 취지로 수변공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창동의 수변공원도 그런 점에서 서울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창동 주변에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창동이 신경자 거점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육성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창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와 서울 북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8만 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8만 개라는 일자리가 생각하시기에 8만 개의 일자리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실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곡을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마곡 같은 경우에는 10만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10만 일자리를 만들어줬을 때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이 일자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교통편이 필요하잖아요. 이 교통편을 9호선을 만들어줬고요.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 GTX와 KTX 노선을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기존에 1호선과 4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퇴근을 위한 교통편을 만들어준 이후에 상업시설 기반을 이제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마곡의 지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 같은 선상에서 창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일자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창동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창동을 지역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창동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교통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재개발에 대한 호재도 참 있는데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여기에 좀 밑줄을 쳐놔야 되겠네요. 도봉구 창동 개발 호재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 지금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 시세 분석해보면요. 지금 여기는 방 3개짜리 3룸 구조고요.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이제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요. 실투자액 4천에서 5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대금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 2개가 아니고 방 3개입니다. 창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가정보다는 세 식구, 네 식구의 가정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3룸은 4억 1천에서 2천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우선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마포구 망원동 투자 포인트 살펴보면은요, 마포구 망원동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직주 근접성과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한 실거주자의 수요도 굉장히 이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수변 개발, 지금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수변 개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강 라인의 이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포구는 한강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변 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상권과 교통의 확장 호재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호재들과 지금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맞물리면 상권이라든지 유동인가의 증가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울시 자체에서도 지금 수변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포구 망원동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포구 망원동 입지는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입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강 바로 위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하면 합정역과 용산을 이제 빠르게 가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공원들이 즐비해 있는 한강변으로 공원들이 즐비해 있는 서울 도심에 있는 지역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삶의 질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공원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요. 가재울 뉴타운, 증산 뉴타운, 성산시형 재건축 이슈들을 보면은 굉장히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청역 6호선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 근처에 편리한 인프라들을 좀 손쉽게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홍대라든지 신촌 상권들이 이제 즐비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상권에 대한 인프라들도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학생들,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6호선뿐만 아니고요. 2개의 노선이 더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3개의 노선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마포구에 2개의 노선 추가 신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5개의 노선이 지나는 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수변 중심 공간을 재편한다고 했는데요.
뭐 문화, 여가,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도시 공간으로 이제 도시를 재편성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 한강 라인에 있는 지역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마포구의 수변 공간을 재편하겠다, 이 사업은 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망원동, 이 마포구 내부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서의 직주 근접성뿐만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마곡이라든지 쥐벨리, 여의도, 국제 업무지구죠. 공덕 업무타운, 이제 종로 뭐 같은 도심 상업 업무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제 망원동으로 들어오는, 마포구로 들어오는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지금 이제 이 주변으로 대학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교 밀집 지역인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2030 세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친구들이 또 직장을 들어갔을 때도 주거지를 잘 옮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에 대한 이제 임차 수요도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용산구가 바로 6호선 라인으로 이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용산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체해 줄 만한, 좀 충격시켜 줄 만한 지역이 이제 바로 옆에 마포구기 때문에 요즘에 좀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가 이 용산에 이런 호재들까지 좀 흡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군요. 네, 마포구 망원동 일단 입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소장님,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용산구 개발 호재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상암동에 DMC몰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거주, 상업, 일자리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마포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상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 괜찮은데 상업 기반 시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MC몰이 롯데에서 짓고 있는 DMC몰이 이제 들어올 것이다라는 호재가 좀 크게 위치를 하는데요. 100층 규모의 이제 업무 시설 그리고 상업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상암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업이 갖는 이제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는 지금 이제 2개의 노선이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선과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시기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강북 횡단선이 이제 청량역에서 목동역을 잇는 강북 횡단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천 대장에서 홍제까지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제 마포구에 5개의 노선이 지나게 된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100층 규모의 또 랜드마크가 또 들어서게 된다라는 호재는 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포구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제 압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소식이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인데요. 지금 안전진단은 통과했고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을 하고 있는데 3,700세대 규모에서 5,000세대 단지로 이제 대단지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인프라도 확충이 될 거고요. 지금 3,700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집가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마포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금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은 마포구 망원동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개발 호재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라서 시세가 어떻게 형성돼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소장님, 시세는 어떤가요? 네, 마포구 망원동 시세 한번 살펴보면은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시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 금액은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정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액이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는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박준영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새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두 지역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제가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8월 달에 바로 이 윤 정부에서 첫 번째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 키워드 제가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자, 키워드는 역세권과 재건축입니다. 자, 이 두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면 앞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두신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키워드를 갖고 과연 우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락시장에서도 투자할 만한 지역, 이런 하락시장에서도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딱 주목하면 좋을 지역들 골라오셨다고 하니까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수인 분당선과 신분당선 교차하는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특별법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일단 1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뭐 정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왔었던 지역들입니다. 자, 1기 신도시가 최근에 이제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가다 보니 이 지역들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 지역들 앞으로 큰 개발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 용적률 같은 경우엔 최고 500%까지, 자, 기본적으로 약 300%,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닌 경우에는 약 300%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약 500% 정도대까지 상당히 높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00에서 500 정도라 하면은 사실 300 정도까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지어졌었던 높은 층들의 고층 아파트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용적률 50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진짜 높은 아파트 딱 쳐다봤을 때 와. 입이 벌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를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건드리고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 리모델링 추진 난항.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고 재건축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데 사실 더 이상 리모델링은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분당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 내에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 리모델링들을 추진을 하지만 사실상 예전에 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원안을 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뭉칫돈 몰리는 1기 신도시 고향 아파트 서울 거주자가 사들였다. 투자 목적입니다. 자, 1기 신도시 중에서 투자할 만한 지역이 딱 3곳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자,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적률의 상향을 바로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 현재 용적률 자체가 약 250에서 300% 정도 가까이 이미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용적률 300%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이 약 25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 강남권이나 서초 이러한 지역들의 재건축 아파트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 1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 좀 따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분당입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임해, 서현, 순회, 정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금 자, 이렇게 라인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위쪽에 판교가 만들어졌죠. 자, 판교가 생김에 따라서 분당들이 상당히 소외받았었는데, 자,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대가 높은 아파트들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분당도 한번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분당 정자동입니다. 자, 왼쪽 편에 다양한 회사 본사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자, 그 주변 일대 KT 본사 그리고 특목고라든가 다양한 특히나 CUG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들 계속적인 업무 밀집도가 높아질 것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도 2개, 자, 분당선과 신분당선 2개가 지나가니까 직장인들도 출퇴근하기도 편하면서 서울까지 접근성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왼쪽 편에 보시면 이게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하기도 상당히 좋을 뿐더러 수도권 외곽지라든가 다양한 지역들 접근하기도 편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회사 본사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회사들이 모여드는 곳에 또 한 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택전시관입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성남시 쪽에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니까 큰 기대를 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 집값들 같은 경우에 지난 5년 동안 사실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재건축 이슈를 통해서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그리고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금액대가 뛰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사놨던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자, 단지 내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상가로 다시 물건을 다시 받던가 또는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받던가 자, 상가 협의체에서 진행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향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기 신도시 시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들에서 자, 그러면 아파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상업 또는 상업지구에 있는 게 향후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에 더 큰 혜택을 바라볼 수 있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 이제는 뭐 사업성이 괜찮은 곳들이니까 자, 리모델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교육 환경 영향 평가. 이거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자, 이거는 지금 당장 특별법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입주를 하는 데까지는 거의 8년에서 한 9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발전이 가능하고 업무 시설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저항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가 사두면 새 집준대요. 주택규제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 하더라도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협의를 잘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혜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자, 지금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단지 내 상가들이 어떻게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가는지 그리고 서울 송파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가 거래 내역입니다.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나서 상가의 평당 가격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왜 가격이 이렇게까지 뛸지 평당 가격이 5억이 넘어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지 바로 향후 입주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정도의 다량으로 이제 모아놓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들을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 만큼 다주택자들은 큰 기대를 해서 이런 것들 투자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안도 통과가 돼서 지금 7월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대선 끝났으니 5일만 남았다. 재건축이 돼가며 수천만 원씩 뛰는 일기 신도시 지금 노려서 들어갈 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팔 때는 아닙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자, 재건축 절차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라면 사업 준비, 자, 이거는 행정적인 거니까 따로 빼놓도록 하고요.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기간도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언제 투자를 해야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만 하더라도 이미 가격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재건축에 대한 냄새가 난다라고 한다라면 아파트든 상가든 가격대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주거용,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2배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상업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가 상당히 높이 뛰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바로 가격대들,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더욱더 높아지겠지만 리스크는 더욱더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구입을 하셔도 되지만 수익은 많이 못 가져가실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사전에 나서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엄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대신에 리스크는 상당히 높을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법안들이 마련이 되고 상당히 좋은 이슈감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매매 가격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 1억 8천에서 2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10에서 13만 원, 월세 거의 안 나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힘들어졌고요. 자, 그런 만큼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겠지만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월세 자체가 얼마 나오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분당 정자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세권이면서 업무시설 학원과 학군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고 자,
자, 그리고 종상향시의 개발 가치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에서 2억 정도로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입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압력이 높아지면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김원준 전무님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위치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9호선 품고 있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 원룸과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아타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조금이라도 봤다라면은 이 모아타운에 대한 이슈가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중 하나입니다. 자, 신속 통합기획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그리고 모아타운. 자, 서울 내에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아타운의 성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 내의 공급량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앞으로 주택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1호 모아타운 1호 선정 지역의 강북 번동입니다. 자,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약 300% 정도, 300% 이상까지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자,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강남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얼마만큼 클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거 끝 신통기획 모아타운 1기 신도시 개발 가속도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자, 이 키워드들 분명히 기억을 해놓고 투자에 나설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다양한 역들이 지나가는 강남대로.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강남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반포동 지역. 자,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게 된다면 반포자이가 위치해 있는데요. 반포자이의 가격대들 다들 아시죠? 자, 평당 가격이 1억 1천에서 1억 2천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초구와 강남 일대는 조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이 반포자이.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린 반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택촌, 오래된 20년에서 30년 된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왜 지금까지 개발을 안 했을까 싶습니다만 땅값이 비쌌기 때문에 사실 쉽게 추진을 하지 못했었던 것들입니다. 자, 자녀들한테 대대손손 물려줘도 될 만한 입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변 일대 역삼동, 그리고 삼성동, 신사, 압구정, 청담, 잠원 등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주변에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크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 하나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변 일대, 특히나 업무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큰 혜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동을 제외한 역삼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 일대, 논현동, 반포동, 그리고 잠원, 신사 이 일대에 투자에 한번 나서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워낙 집가가 비싸다 보니까 더 이상 업무 시설들이 쉽게 들어오기는 힘들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신분당선입니다. 일단 이 강남이 종점이었었지만 최근에 신사까지 1단계 개통을 했습니다. 자, 저도 좀 혜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1단계 개통을 했고 무엇보다도 오늘 보는 지역이 신논현과 논현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하철 9호선을 통해서 강남구 삼성동까지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신분당선을 통해서 바로 용산까지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GTX만큼의 큰 혜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또한 삼성동,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GTX도 들어올 예정이죠. 자, 그것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 많이 존재하는 걸 알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발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한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 상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회사 사옥을 올리고 높은 고층 건물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신논현역과 논현역 이 사이에 얼마만큼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대기업들이 왜 이 지역을 공략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따라서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영동대로가 되겠습니다.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는 GTX가 2개 노선이 들어온다라고 하죠. 자, 그만큼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런 개발 호재들보다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자, 서초구에서 추진을 하다가 서울시 쪽으로 이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반포동 이 지역이 되겠고요. 길 건너편에 반포 자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를 통해서 도로는 지하로 그리고 지상 공간은 공원으로 상업시설로 활용이 될 경우에 반포 자이와 이 반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곳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숲길들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반포동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차로 이곳을 추진을 하고 2차로는 이 지역을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버리면서 모아타운 최고 3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대규모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강남 땅값도 워낙 비싸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대손손 물려줘도 될 만한 땅들이니까 이런 재개발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워낙 이 길 건너편에 있는 반포 자이와 그 가치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는 물려받은 사람들도 다시 한번 내 자산의 가치를 크게 올려놓을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투자에 나서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반포 1동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 추진,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 2가지 사업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뭐가 되지 않을까 크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반포 자이를 올려다보는 그런 위치가 되겠지만 이제는 같이 눈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가 된다라면 이곳의 집값들 지금 이곳 전세 가격, 월세 가격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니까 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 상황 자체가 상당히 물건들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매매 가격 6억 8천에서 7억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중반에서 약 4억 안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투자에 나설 경우에 프리미엄 자체가 그렇게까지도 많이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는 지역들이다 하더라도 강남 지역들 웬만하면 6억, 7억, 8억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안정적인 가격대가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상황에서 개발에 대한 압력,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에 나서보시면 더욱더 높은 수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만큼 미래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만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도 좀 지역 내 편차가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지역, 앞으로의 지역 가치 상승 예상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